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을 3년임, 사실은 5번째 대통령이 되는 건데, 5번째 등극하는 그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선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러시아 내 저항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선언을 했는데, 야, 이거 뭐 겁이 나서 투표소 가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97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27대 격파, 특수장비 9대 격파, 야포 11문 격파, 무인항공기 1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 라고 밝혔고, 병력은 여전히 많은데 장비는 조금 줄었죠. 지금은 이 아우디우카는 약간 소강 상태고, 어제 하루 동안, 그리고 바흐무트에서 굉장히 강력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바흐무트 남부 지역의 시가지 외곽, 그리고 그 남쪽의 고지대죠. 클리치슈카, 우크라이나가 점거하고 있는 클리치슈카를 러시아가 굉장히 세게 때리고 있는데, 여기가 아주 위태롭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총 79회의 교전을 했고, 적 공격을 격퇴 중이다 라고 밝혔고, 러시아군은 화학무기를 실은 매빅 드론이죠. 중국의 DJI사가 만든 100만원 정도 하는 굉장히 성능 좋은 소형 드론이에요. 그 매빅 드론을 전선에 이용하는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매빅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화학무기를 투하하는 이런 용도로도 쓴다라는 거예요. 이 화학무기는 주로 최루탄 같은 그런 화학무기를 주로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최루가스를 집어넣고 터뜨려 버리는 거죠. 과거에 우리 80년대 최루가스 많이 봤지만 하얀색 가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터뜨려서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후에 돌격해서 참호로 들어가서 제압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 중국제 성능 좋은 소형 드론인 매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는 수미 지역의 민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민간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집중 공격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사흘간 러시아 전체의 정유 시설 생산 능력이 12%가 감소됐다. 여기저기 정유소가 뻥뻥 터져나가니까 12% 생산이 감소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흘간 그렇게 되었으니 조금 시간 더 지나면 한 절반 정도까지 정유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자, 이러면 이 러시아의 수출 그런 전선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 라잔 정유소라는 것도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이 모스크바 남동쪽에 있는 큰 정유소예요. 그리고 이 지역, 아조프의 끝단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정유소, 이 3월 13일만 2개의 정유소가 파괴됐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흘간 12%의 정유 능력이 감소되었을까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공세를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이거 다 드론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공격을 받은 루크오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첫 번째 정유소가 불탔던 바로 그것이죠. 루크오일 정유소의 이 부사장이, 아니 우리 러시아의 방공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러시아군 방공 능력을 좀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며칠 후에 그 주차장에서 저격을 받아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의문사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다 이거죠. 그래서 왜 정부 비판하고 군 비판하냐라는 그런 경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키우 주재 중국 대사는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나서 평화 협상 하러 나와라 하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예르막 실장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50만 명 동원 목표 이거 당장 달성 불가능하다. 지금 장기전에 들어갈지 모르니 한 50만 명 추가 동원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원 목표는 지금 현재는 예산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이거 못 모은다.
그러니 이런 그 장기전에 쯤 해서 우리 우크라이나군을 활용하고 싶다면 돈도 좀 지원해주고 장비도 좀 지원해줘라. 그래야 우리 할 수 있다. 사람은 우리가 되지 않느냐. 자, 이건 거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모스크바 지하철을 해킹해서 출근길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데 이 지하철의 결제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해요. 우리가 뭐 이 요금 들어있는 이 카드로 딱 터치를 해야 삑 하고 결제가 되면서 이 바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타러 들어가죠. 그 결제가 안 되니까 이게 바가 열리질 않죠. 그래서 출근길에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목숨과는 관계없는 그런 해킹이기 때문에 조금 경고적인 차원이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로 해킹에 들어가면 이 지하철 통제 시스템을 또 해킹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 어떤 역에 지하철이 정차해 있는데 그게 떠난 것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 열차가 바로 그냥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이러면 서 있는 열차를 들어오면서 들이받아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강력한 어떤 그런 해킹이 되겠고 뭐 이 정도 결제 시스템 해킹하고 이건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 하는 경고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푸틴 대통령은 국경 준동 무장 세력은 러시아 출신이 아닌 외국 용병이다. 그거 우리 러시아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 러시아 군단. 그래서 지금 이 수미에서 북쪽 또 동쪽 하르키우에서 북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축선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분화돼서 지금 5개 축선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 러시아 군단 등 우리 원래 러시아인이었는데 푸틴이 강점한 이 우리 땅을 지금 뺏어서 다시 우리 정상적인 러시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투표쯤 하니까 푸틴이 아니다 그거 우리 러시아인 아니고 그냥 외국인 용병들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 러시아인들이 나를 버리고 저렇게 떠나가서 나를 욕할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자유 러시아 군단은 이 쿠르스크, 벨고로드 이 2개 주의 주민들 대피하라. 우리는 쿠르스크, 벨고로드 쭉 들어간다. 사실은 뭐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대피하라. 마치 아주 강력한 공세 작전을 취할 것처럼 이렇게 선전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스페츠나츠 또 쿠판스크 지역에 예비되어 있던 부대들이 상당히 지금 벌써 올라왔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쿠판스크 지역에 대한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이 양동작전 뭐 이런 것들은 나름 사실은 성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소식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상황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라파 지역에 공습, 폭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북부 노스가자 지역에도 여전히 많은 폭격과 포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사자는 없습니다. 좌파 언론이죠. 하레츠지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 내각을 해산하기를 고려 중이다. 전시 내각 압도적인 어떤 그 민의를 모아야 되니까 야권도 여기저기 이제 끌어당겨서 내각에 집어넣었죠. 그랬는데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미국, 영국으로 다니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협의를 하러 다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자, 이들을 안고 지금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이제는 뭐 과반수만 넘기면 되니까 나머지 전 지지도를 모으기 위해서 야권에서 끌어모았던 그런 정당들은 쫓아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를 레짐 체인지하는 이런 계획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하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방어 목적이라도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가자지구에서 뛰쳐나와서 10월 7일 날 이 하마스들이 어마어마한 나쁜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또 북부 지역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향해서 로켓포 마구마구 쏩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공격에 따른 방어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민간인 보호를 조치를 다
하고 나서 반격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죠. 하갈이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은 여러 방향에서 구호물자 범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호물자가 가자지구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인도주의적 사태가 저기 생기는 게 아니다. 문제는 바로 하마스 저놈들이다. 우리는 아주 많은 구호물자가 들어가게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어디를 통해서 얼마 들어갔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에게 다 들어가지 않고 의료품이 안 들어가고 식량이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중간에 저놈들이 다 떼먹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라파 공습을 또 해요. 그러면서 이 라파 공습을 통해서 그동안 구호품을 강탈해온 하마스 지휘관을 제거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팔레스타인 테러범을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영토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달라 하고 송환을 요구했는데 그 송환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모욕적 처사를 우려한다. 가면 이제 고문하고 뭐 그런 거 할 것 같으니까 못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지휘관을 드론으로 제거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차량이 2대가 이동하고 있죠. 실제로는 보면 앞에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차, 이 차에 아마 고위 지휘관, 예단장급 헤즈볼라 지휘관이 타고 있었나 봐요. 이걸 드론으로 그냥 정확하게 타격해서 제거해버렸다. 라고 하면서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동영상은 제가 좀 위험스러워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지금 헤즈볼라를 때리고 있는데 헤즈볼라 폭격하는 그 폭격 지점들이 점점 내륙으로 가고 있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경 지역에서 계속 공세가 있었는데 여기 이 정도 같으면 꽤 많이 내륙입니다. 여기 이 정도 같으면 꽤 많이 내륙이죠. 또 여기도 아주 많이 내륙인데 야, 여기는 우리 동명부대 캠프가 있는 곳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아마도 동명부대 캠프에서도 이 폭발음이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군의 헤즈볼라 폭격이 내륙으로 점점 중심 타격 위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라크 저항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우주기지 그리고 F-35 기지인 이 팔마힘 기지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팔마힘 기지가 어디냐? 이게 이제 뭐 주장하는 그 성명서인데 텔아비브 수도격으로 쓰고 있죠. 텔아비브의 바로 남쪽에 있는 기지인데 여기 이스라엘의 ICBM 기지도 되고 그리고 F-35도 여기 있고 하는 등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기지인데 여기를 향해서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기가 드론으로 타격받았다라는 그 증언이나 보도는 어디에도 없어요. 아마 요르단을 지나다가 요르단 쪽에 추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에게 후티의 이 공격 행위를 말려달라고 비밀 협상 중이다 라고 폭로를 했는데 미국이 정말 참 체면 안 섭니다. 이러면 이 후티에게 야, 니들 원래 미국이라면 니들 바로 죽는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면 정말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란에게 지금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줘. 그 대신 우리가 뭐 좀 어떻게 들어줄게.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줘야 되죠. 이란에게 핵개발 니들 어디까지 하게끔 우리가 허용해 줄 테니까 어떻게 좀 해줘. 이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후티 장악 지역에서 드론 발사기 4대를 파괴했다. 발사기 4대를 파괴할 게 아니라 발사를 명령하는 자를 제거해야 되죠.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종신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대통령 선거 정적이 모두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5선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 자체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내부 반푸틴 지하 조직이 선거 당일 전국적인 사보타주를 예고해 러시아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러시아 지하 조직이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전국의 선거위원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해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현지 시각 3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복면을 쓰고 음성을 변조한 채 텔레그램을 통해 공격을 예고한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나발리의 복수를 하고 푸틴의 불법적인 강점 시기를 끝낼 것이라며 3월 15일 우리의 폭탄이 전국 각지의 투표소와 선거위원회에서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은 어디에나 있고 나발리의 복수와 러시아의 민주화라는 거사의 명분과 동기도 분명하다라며 1차적으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전국의 선거위원회가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상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폭탄 몇 종류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폭탄들은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피에 금속 조각들을 붙인 것으로 투표함에 설치하거나 테이크아웃 음료로 위장하기 쉽게끔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하 세력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격을 시작하겠지만 공격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반푸틴 무력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는 이번 주 초에 발생한 정체불명 해커 조직 네뷸라의 러시아 정부기관 랜섬웨어 공격에 이은 두 번째 공개 반정부 투쟁 선언입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의 공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푸틴의 5번째 연임을 확정짓는 중대한 정치적 행사에 폭탄 공격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데미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전형적인 러시아 마초 문화에 호소하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리더십을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 러시아를 탈출한 러시아계 장병들의 의용군이 러시아 본토 국경 도시와 마을들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당일 폭탄 공격까지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보호자라는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러시아 당국의 강도 높은 숙청과 검열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저항하는 세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선 기간 중 러시아 전국에서 몇 개의 투표소가 터져나갈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러시아를 뒤덮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는데 사흘간 합니다. 러시아 영토가 크다 보니까 사흘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에서 17일까지 사흘간. 원래 러시아는 4년 재선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제였죠. 3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재선하고 8년 했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그동안 친하게 지나고 뒤를 봐줬던 메드베데프, 그러니까 올리가리였어요. 기업인이었어요. 야, 메드베데프 너 와서 나 대신 대통령 좀 해. 그리고 자신이 총리를 한 거죠. 4년. 그러면서 총리지만 대통령은 허수아비, 자기가 이제 실세.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6년, 그리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헌법으로 개정했죠. 그게 지금 이어오고 있고, 지금 이제 12년 한 겁니다. 재선해서 헌법 바꾸고 또 재선했죠. 그리고 또 지금 또 당선되면 또 6년 합니다. 그 선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선거가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이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으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죠. 그리고 기표한 것을 그 투표 감독관에게 보여줍니다. 저 기표 잘했어요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이 사람이 지금 뭐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다 보죠. 그리고는 그 기표한 것을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자, 이건 무효표 아니야. 오케이. 하고는 이제 그걸 투명한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투명한. 그래서 그 투표함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펼쳐지겠죠. 남들도 이제 감독관이 아니라도 저 앞사람이 누구를 찍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 안 찍으면 큰일 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푸틴 지지율이 뭐 85%, 90% 이래 나오는 거죠. 선거하면 겁이 나서 찍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 투표함마저도 투명해요. 투명. 기가 막힙니다. 이런 러시아를 보고 뭐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 기가 차죠. 자, 그런데 테러 조직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여기 못이 지금 잔뜩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테이크아웃
뭐 커피 컵이나 아니면 콜라 컵이나 이런 데 집어넣고 마치 콜라 한 잔 들고 오는 것처럼 커피 한 잔 들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라. 그러다가 이제 터트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 거죠. 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가 있었죠. 압력밥솥이 터졌는데 그 압력밥솥 안에 못이 잔뜩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전국 투표소 다 그냥 공격해 볼 거야. 이렇게 선언했는데, 자,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스럽죠. 왜냐? 나는 너무나 강해 하고 그동안 이미지를 구축해왔죠. 유도로 그냥 국가대표 유도 선수 그냥 내려 꽂아버리고 업어치기로 꽂아버리고 곰 사냥하고 또 호랑이 사냥하고 이런 거 다 설정한 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아이스하키 해서 이 골 집어넣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과거 1980년대 때 대대에서 축구하면 대대장은 완전히 그냥 스트라이크 골게터죠. 그쪽으로 다 주니까 태클도 아무도 하지 않고 대대장 골 몰고 오면 슬슬 비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장이 완전히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는데 요즘 대대장이 백태클 막 해버립니다. 요새 군대 정말 그런 거 봐주는 것도 없어요. 또 대대장들 자체가 그러지 마라 라고 요즘 이 젊은 대대장들은 깨어있는 대대장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많이 갉아먹고 있죠.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모스크바를 비롯한 많은 정부 어떤 그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서 사용 중지 상태에 들어가 있고 또 자유 러시아 군단 등 해서 러시아 본토가 유린당하고 있고 프리고진이죠.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도 뭐 진압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이상한 뭐 생각해서 스스로 그냥 접었는데 어쨌든 반란했죠. 성공할 뻔했죠. 그리고 12%의 정유 시설이 파괴될 만큼 전국 각지에서 뻥뻥 터져나가고 있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리더십이 깨지고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조금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CIA가 얼마 전부터 러시아 내부에 있는 사람들 CIA 정보원으로 컨택해라. 또 러시아 공무원들 컨택해라. 라는 이런 그 홍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CIA가 공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 그리고 기대도 해보는데 모쪼록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부터 선거가 진행되게 될 텐데 뭐 테러를 한다고 하는데 부디 인명피해 없이 그냥 푸틴의 리더십만 갉아먹는 이런 3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